안녕하세요. 드로잉 인터뷰의 허인영입니다. 여러분, 공예품 많이 만나보셨죠? 공예는 우리 일상의 실용성과 미의 양면을 조화시켜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 삶의 대부분이 공예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공예뿐만 아니라 서각, 회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려 주시는 그런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드로잉 인터뷰, 오늘 김성옥 작가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옥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시적부터요. 네. 이렇게 만드는 모든 업종을 좋아했었고, 제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네. 문틀 목재로 된 문짝인데요. 또 유전공학과 기숙사 등 많은 건물 아파트 공사 그런 것도 제작 많이 했고요. 제가 21살 때부터 공장장이었었습니다.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 네. 박물관 문짝까지 제작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풀어주셨는데요. 그러면 회화보다는 공예를 먼저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공예부터 먼저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부친께서요, 대목장이셨고 또 반면에 소목장이셨는데 제작하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작업실이 있었고 하셨는데 거기서 많이 보고 옆에서 지켜보고 나도 이렇게 또 톱도 이렇게 나무도 절단해보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영향을 주셔서 이렇게 공예부터 시작하신 건데 여기 보면은 서각 초대 작가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서각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서각은 제가 한 서각은 그 목재에 원목 목재에 각을 떠서 망치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네. 어떤 글을 이렇게 파내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 서각은 크게 나누면 전통 서각과 현대 서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전통 서각이라 하면 그 목재에 각을 해서 니수 정도 이렇게 칠하는 게 이제 전통 서각이고요. 네. 또 현대 서각은 많은 그 채색이 들어가면서 그 회화적인 느낌도 이렇게 발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작품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분들께서요. 색을 이렇게 입힌다라는 거죠. 네, 착색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요. 이렇게 하신 작품 활동을 해서 협회에서 인정하는 초대 작가. 네, 이게 졸업생이라고 보면 되죠.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장 받습니까? 네.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한 졸업장과 같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 작가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공예랑 서각,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예술은 어떠한 한 분야, 한 부문만 이렇게 하면은 창의적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배운 그대로만 제작을 할 수 있고 네. 어떤 특별한 기법이 이렇게 보이질 않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 창작품들이 많이 이제 제가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많은 재료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서각도 할 수 있고 또 회화도 할 수 있고
지금 많은 재료를 혼합을 해서 네. 현대 미술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다양한 부분에 예술을 이렇게 다루어야 하고 네. 또 그쪽에 학업을 해야 하고 네.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야지 또 이 작가분들 대화 중에서도 네. 어떤 제가 회화만 했다면 어떤 서각 부문 작가들하고 이렇게 대화상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어떤 예술을 이렇게 논할 수 있는데 어떤 한 분야만 부분만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마땅히 할 부문이 틀리니까 네. 대화할 저기가 네. 안 되죠.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네. 여러 가지 그 부문을 다루다 보면 많은 친구들과 예술가들끼리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쪽 부분에 계신 작가분들이 또 저를 도와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예술은 좀 다양한 분야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대부분의 작가님들과 소통이 그럼 가능하시겠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럼 회화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회화라는 부분도 이제 소시적 어렸을 때부터 어느 누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이제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나무에다가도 목판에다가도 그림을 그려서 채색도 하고 저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재료들로 네.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꼭 회화 부분 쪽만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재료를 이렇게 좀 해 왔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신 작품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요. 이 작품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 작품의 명제의 뜻은요. 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네. 근데 저기 거울이 들어가고 밑에 그 전기회로, 전자제품 회로가 들어간 부분은요. 기독교 쪽에서 보면은 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지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이라고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생명책이 있는데 내가 네. 현대미술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거울은 어떤 모니터 역할을 하고요. 저게 거울이군요. 네, 거울 모니터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전자제품 회로는 네. 어떤 기억력, 저장, 어떤 스토리가 이제 저장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그림도 명제는 같고요. 이 작품도 하늘나라 생명책인데 거울은 저것도 모니터 역할이고요. 아래 기판도 모니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현대인들은 현대 미술을 네. 이렇게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재료를 네. 직접 만들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이렇게 어느 누구나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좀 독특하지가 않는데요. 네. 어떤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또 그렇다면 그걸 또 가공을 해서 변형을 시켜서 조금 이렇게 창작? 좀 색다른 어떤 재료를 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 거울을 집어넣은 꼭 모니터의 뜻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제작을 했을 때는 한 제작이 끝나면 그걸로 이제 제작이 한 작품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네. 표현이요. 네. 근데 이 거울은 집어넣은 이유는 이 작품이 어떠한 부분, 어떠한 그 위치에 세팅될 때 그때 네. 거울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있는 어떤 뭐 소품이라든지 네.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서 이 그림은 이제 세팅된 위치마다 그림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이렇게 그런 좀 묘미가 있고요.
그래서 거울이 그런 두 가지의 이렇게 네. 뜻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작하면서 생각을 네. 해보니까. 그래서 그림이 놓여진 위치마다 틀려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독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작품은 거울과 기판을 좀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작품의 거울을 접목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작품만 보면은 저희가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네. 실증도 나고요. 네. 그렇다면 실증 나지 않고 이 한 작품을 제작했을 때 내가 또 저는 만족하지만 어떤 소비자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네.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이마다요. 네. 관객들마다. 그렇다면 그 관객들에게 맞는 그림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나 생각하니까 거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 위치에 놓여진 위치에 의해서 네. 거울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울은 하나지만 어느 사람이 가면 거울이 다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그게 놓여진 위치마다 그림이 네. 바뀌어서 괜찮지 않냐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조금 색다르게 생각하시고 네. 좀 조금 좋은 발상이라 이렇게 이제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들도 해주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들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좀 기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조금 있다가 저기 가서 제 자신을 한번 비춰서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 활동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직업이요. 시내버스요? 네. 와. 누구나 열정이 있으면 네. 자기 직업이 있더라도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술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꼭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는데요. 네. 열정이 있으면 어느 분들이나 저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취미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없으신 분들도 소시적부터 작품 생활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서울대학교 제작했던 것도요, 네. 30년이 넘었네요. 이제 협회에 출품했던 부분들은 작가 생활을 시작했던 부분들은 아니 2001년, 네네. 2001년도부터 이제 이게 출품 생활도 좀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각만 배워서는 남의 글씨로만 하는 것도 제 작품이 완벽한 작품이 아니어서 그래서 서예까지 또 배우게 되었고요. 자필 자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써서 내가 각을 해야지 네. 내 작품이지 네. 어떤 각만에서는 글씨는 다른 분 것이고 각은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게 작품이 만족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서예를 좀 해서 서예까지. 네, 그래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또 가족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가족. 사연이 있을까요? 뭐 특별한 사연이 제가 한 3년 정도 됐네요. 그때 저희 여동생이 있었는데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43년 동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KBS 네. 그 방송국에 이제 촬영을 내보냈는데 동생 지인분이 내 동생 잃어버린 동생에게 네네. 너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로 전화해서 만나고 또 DNA 촬영까지 해보니까는 제 친동생이 맞아요. 그래서 그 동생 사건은요. 네. 유튜브 김효선 찾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 가시면 네. 그런 내용이 좀 세밀하게 잘 나와 있으니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김효선 찾기 유튜브에서 찾으면 나오는 네. 거 제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가님이 드로잉할 작품이 있으실 텐데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명제는
가을 소나타로 잡아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가을에 연주하는 네. 그 현대미술로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이런 오브제로 조금 준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처럼 거울이랑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나요? 네, 거울 일부가 좀 들어갑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거 말고도 앞으로 해보고 싶으신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해보고 싶은 작품들은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발상을 갖고 구상을 갖고 있고요. 네. 무한하다. 네, 왜냐하면 이 회화라는 이 작품이 우리 지상에 보는 모든 재료가 네. 오브제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쉽게 뭐 비용 안 들고도 또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몇 개만 뭐 개수가 워낙 방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누가 버린 거 있으면 재활용. 네, 그거를 봤을 때 그 뜻이 있어요. 네. 모양 샘기세라든지 컬러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그러면 저는 그런 자재를 보고 재료를 보고요. 저 작품은 어떤 작품을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명제라든지 네. 그 만들고자 한 그런 것들이 그 재료가 말해주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작품 명제 제목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재료대로 이렇게 따라가주면 작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네요. 다시 재탄생. 그런 셈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작품이라면 어느 작가분들의 이렇게 철학이 들어가면 되는데 네. 어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뭐 재료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데 네. 이 작가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예술을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화적인 부분에서도 네. 어떤 것도 위대한 꼭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된다. 또 어떤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그 스승님들의 그분들의 꼭 가르쳐 주는 것이 네. 1000% 100%다 맞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애받지 말고 자기만의 생각을 네. 마음껏 펼쳐라.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작업실이 하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뭐 적은 평수 가지고 안 되고 제가 다양한 그 부문을 다루기 때문에 네. 조금 넓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작업실 이렇게 이제 마련하는 네. 것이 가장 저에게는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이자 바램이자 네. 아까 크리스천이라고 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되겠네요. 네, 뭐. 꼭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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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드로잉 인터뷰 김성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운전기사, 시내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계신 김성욱 작가님을 보면서요.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혹시요, 여러분도 무언가의 도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첫 발부터 내디뎌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더 재미난, 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